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스기사에 대한 과목은요, 가스기사에 대한 과목은 첫째로 연소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가스설비, 그죠? 가스설비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법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부분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과목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척기기라고 하는 과목이 한 과목 들어갑니다. 가스기사에서는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또 한 과목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총 5과목을 각각 20문제씩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2차 시험을 여러분들께서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1강에서 연소공학 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공학에서. 자, 우리가 가스를 우리가 나눌 때, 그죠? 가스를 우리가 나눌 때, 크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째로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독성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독성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우리가 원래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죠? 세 가지 형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는데, 우리 가스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 고체 상태다, 액체 상태다, 기체 상태다, 이렇게 3태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액화가스. 그죠?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용해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해가스. 자, 용해가스라고 하는 것은 용제에다가 녹여놓은 가스를 우리가 용해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용제에다가 녹여놓은 가스를 우리가 용해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용해가스가 우리가 배우는 가스들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스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해가스에서는 C2H2라고 하는 가스, 이것을 우리가 아세틸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세틸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세틸렌은 우리가 대표적인 용해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제에 녹여놓은 가스를 우리가 용해가스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용해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톤이라든지 디메틸포름아미드, DMF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용해시켜 놓은 가스를 우리가 용해가스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력을 불어 넣었을 때 쉽게 액체 상태로 변하는 가스를 우리가 액화가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다음 중에서 액화가스가 아닌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요,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액화가스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 여기에서 액자를 따가지고, 그죠? 액자를 따가지고, 액암이 10%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액암이, 그죠? 액암이,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액암이 10%다. 그죠? 액암이 10%,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해가스는요, 용해가스는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가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염려할 게 못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암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암모니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암모니아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냈을 때 NH3다. 그렇죠? NH3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암모니아가 되니까 NH3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CO2를 우리가 이산화탄소, 액화가스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C자라고 하는 것은 시아나수소를 의미합니다. HCN이다라고 해서 시아나수소 기체를 액화가스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P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판, C 3개, H가 8개, 프로판이 되겠고, 이 V자라고 하는 것은 C 4개, 그죠? C 4개, H가 10개, C4H10이다라고 해서 부탄이다. 요거는 프로판이 되겠고, 요거는 부탄이라고 하는 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구별을 할 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액암이 10%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볼까요? 용액가스, 액화가스, 압축가스. 압력을 불어넣었을 때 쉽게 액체 상태로 변하지 않는 가스를 그대로 압축해 놓은 가스를 우리가 압축가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액가스하고 액화가스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압축가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압축가스는 나머지 액암이 10%다 또는 아세틸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스는 압축가스의 범위에 집어넣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나누었을 때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죠?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요, 이것도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은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그렇죠?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지 않는 불연성 가스다. 그죠? 불연성 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연성 가스다. 조연성 가스부터 먼저 할까요? 그죠? 조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다. 그렇죠?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우리가 불연성 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불연성 가스. 자, 그래서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가연성 가스, 그죠?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말 그대로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잘 탈 수 있는 가스를 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탈 수 있는 가스를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연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를 우리가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겠죠. 그죠? 연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를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능장 이와 같은 형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 강의는 최대한 압축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점은 과거에 출제되었던 관연도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독학으로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그죠? 독학으로도 충분히 모든 자격증은 독학으로 다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독학보다도, 그죠?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일찍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독으로 한번 쫙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은 들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화학식 자체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과목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문과 출신들이더라도 처음에 한 파트 들을 거,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들을 때는 쉽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개념이 됩니다.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조연성 가스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조연성 가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암기를 할 수 있는가? 조오, 그죠? 조오, 산화. 그죠? 조오산화, 염불포다. 그죠? 조오산화, 염불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조오산화, 염불포.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연성 가스에서 O자라고 하는 것은 O3, 오존을 의미합니다. O3, 오존을 의미하고, 산자라고 하는 것은 O2, 산소를 의미하겠습니다. A자라고 하는 것은 N2O라고 해서 아산화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존은 O3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요즘 환경적으로
우리가 프레온 가스라든지, 그죠? 프레온 가스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그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해서 햇볕에서 우리가 자외선이 직접 우리가 인체에 도달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피부암을 유발하는, 유발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 중에 21% 존재하고 있는 산소 기체를 의미하겠고, 이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위내시경이라든지 그죠? 대장 내시경 이와 같은 병원에서 사용할 때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N2O라고 하는 것은 마취용 가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산화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염자라고 하는 것은 Cl2 염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불자라고 하는 것은 F2 불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자라고 하는 것은 COCl2 포스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이렇게 구별을 할 때,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이렇게 구별할 때, 가연성 가스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암기가 곤란하다. 그죠? 암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압축가스도 그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가 곤란하다. 나머지 액화가스하고 용액가스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성질에 따라서 조연성 가스하고 불연성 가스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연성 가스는 이질이 헬레아. 그죠? 이질이 헬레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질이 헬레아. 자, 여기에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의미합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CO2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질자라고 하는 것은 N2 질소를 의미하겠죠. 자, 이질이 요거는 접속사라고 여러분들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죠? 자, 요것은 헬자라고 하는 것은 헬륨이라고, 그죠? 네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거. 헬륨, 네온,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영족 기체가 되겠죠. 영족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질에 따라서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나누었을 때 독성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독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비독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그죠? 독성 가스가 있겠고 비독성 가스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자, 독성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독성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CmHn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죠? CmHn,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 예를 들어 가지고 CH4라든지, 그죠? CH4라든지 C2H6라든지 C3H 8개라든지, 그죠? 하여튼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죠? 이와 같은 기체들은 전부 다 비독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2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용 농도가 200ppm 미만인 것을 우리가 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용 농도가 200ppm보다 높은 것을 200ppm 이상인 것을 우리가 비독성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있겠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허용 농도가 50ppm이 되는 것이고,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허용 농도가 5000ppm이 되는 것입니다. 5000ppm. 자, 그렇다면은 200ppm보다 작기 때문에 200ppm 미만인 것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독성 기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이산화탄소는 200pp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독성 기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죠? 비독성 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고압가스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충전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가연성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연성 기체를 다른 말로 지연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연성을 다른 말로 조연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썼을 때 지연성이다라고도 불러요. 그죠? 조연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연성, 그렇죠? 지연성 가스다 이렇게도 부른다. 그죠? 지연성 가스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독성에 의한 분류에서 보면은요, 독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그죠? 100만 분의 5천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허용 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를 우리가 허용 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8시간의 가스에 노출된다 손치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를 허용 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연소공학에서, 그죠? 연소공학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서는 가스를 공부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지금은 여러분들 연소공학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공학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공학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과압가스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과압가스 적용 범위, 그죠? 타이틀을 2번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죠? 과압가스 적용 범위. 과압가스 적용 범위다.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과압가스 적용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까? 과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압축가스.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은 과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상용온도 또는 35도씨에서, 그죠? 상용온도, 그죠? 상용온도 또는 35도씨에서, 상용온도 35도씨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그죠? 1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부릅니다. 상용온도 또는 35도씨에서 요거는 상용온도 또는 35도씨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압축가스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용온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온도, 즉 다시 말해서 그 장치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온도를 우리가 상용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5도씨라고 하는 개념, 그죠? 상용온도 또는 35도씨에서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압축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압축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액화가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액화가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죠? 상용온도 또는 35도씨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그죠? 0.2메가파스칼 이상인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액화가스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예? 상용온도 또는 35도씨에서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액화가스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액화가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압축가스, 액화가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온도는 상용온도. 압축가스는 1메가파스칼, 액화가스는 0.2메가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액화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아세틸렌 가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아세틸렌 가스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용해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용해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해가스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C2H2가 있다. 그죠? C2H2 이것을 우리가 용해가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용해가스는 압력이 15도씨에서 그죠? 압력이 온도가 15도씨에서 그죠? 온도가 15도씨에서 압력이 0메가파스칼 그죠? 0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용해가스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해가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15도씨일 때 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용해가스라고 한다. 자, 이거는 과가스 적용 범위에서 과가스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법이다. 그렇죠?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뒤에 보면은 과가스 우리 안전관리편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쉽죠? 여러분들 과가스 적용 범위에서 보면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압축가스는 상용 온도 35도씨에서 1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 두 번째로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은 상용 온도 35도씨에서 0.2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용해가스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15도씨에서 0메가파스칼 이상. 그죠? 0메가파스칼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과가스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스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압력. 세 번째로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기사하고 그죠? 산업기사하고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유체역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압력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가스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을 때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 그죠? A분의 W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압력의 단위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고, W,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를 우리가 압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를 압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압력에 대한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볼까요? 표준 대기압. 자, 표준 대기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표준 대기압은 1atm이라고 하는 것은 760mmHg. 그죠? 1atm이라고 하는 것은 760mmHg. 자, 그 다음에 10332, 그죠? 10332 mmH2O, 그죠? mmH2O. 자, mmH2O라고 하는 것은 이꼴 mmAQ 단위하고 똑같다. 그죠? 이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하고 똑같다. 그죠?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하고 똑같다. 자, 이꼴은 1.0332, 그렇죠?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하고 똑같다. 그죠?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하고 똑같다. 자, 이 꼴은 14.7, 그죠? 14.7, 14.7 PSI. PS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하고 똑같다. 그죠? 이 꼴은 1013, 그죠? 1013.25 밀리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밀리바. 이 꼴은 101325 파스칼 단위하고 똑같다. 그죠? 101325 파스칼 단위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는 이 파스칼 단위를 우리가 SI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SI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칼 단위를 우리가 SI 단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이 단위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이화학 계통의 모든 교재는 이 파스칼 단위로 우리가 압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은
1ATM은 760mmHg 10332mmH2O 1.0332kg/제곱센치 14.7파운드/인치의 제곱. 그 다음 1013.25mV 101325 이와 같은 내용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쫙 적어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ATM은 얼마 메다 H2O가 되는가, 그죠? 얼마 파운드/인치의 제곱이 되는가, 얼마 PSI가 되는가, 얼마 밀리바가 되는가, 얼마 파스칼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에서 1ATM이라고 하는 내용은 101325 파스칼에 대한 개념 이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불조심이죠. 불조심. 그렇죠?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760mmHg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센치 HG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1cm는, 1m는 100cm가 됩니다. 그죠? 100cm가 되겠고, 그렇죠? 100cm가 되겠고, 1000mm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1000mm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760mmHg를 센치 HG로 바꾸면 76cm HG가 된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죠? 76cm HG가 된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10332mm H2O라고 하는 것은 메다 H2O로 바꾸면 10.0332. 그렇죠? 10.033. 그렇죠? 10.332가 되겠죠. 그죠? 10.332. 10.332. 메다 H2O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10.332 메다 H2O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1013.25mV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 단위로 바꾸니까 1.01325 바 단위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 단위. 1.01325 바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I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던 101325, 그렇죠? 101325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킬로파스칼로 바꾸니까, 그죠? 1000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101.325, 그죠? 101.325 킬로파스칼이 되겠고,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0.101.325, 그죠? 0.101.325 메가파스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101.101.325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101.325 킬로파스칼, 0.101.325 메가파스칼 이와 같은 단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해를 하시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이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만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두 번째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이다. 그렇죠?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게이지에 나타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이지에 나타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압력의 단위가
압력의 단위가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라고 하는 압력이 단위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G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이 게이지 압력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미리미리 HG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에 G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GAU, GE. 그죠? GAU, GE. 게이지 압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께서 통상적으로 게이지 압력이라고 간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이며 압력계로 측정한 압력이다. 말 그대로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계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진공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공압력. 세 번째로 진공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진공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모두 진공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모두 진공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개념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진공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 뒤에 V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V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이 압력은 진공압력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공압력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HG 단위 뒤에 V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진공압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네 번째로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압력. 네 번째로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압력.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압력이다. 그죠?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압력이다. 그죠?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압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는 이 절대압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절대압력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절대압력은 우리가 게이지 압력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 뒤에 G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고, 진공압력은 V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고, 절대압력은 단위 뒤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 뒤에 A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으면 이것은 절대압력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HG 단위 뒤에 A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절대압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러니. 그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절대압력은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대기압. 그렇죠? 대기압.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력 이꼴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그렇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자,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죠?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드리는 거 외에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드리는 거 외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력 이꼴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자, 이꼴입니다. 그죠? 이꼴. 자, 이것은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은 절대압력 이꼴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자, 그 다음 가리고 절대압력 이꼴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죠? 압력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어안이 벙벙하죠? 첫 시간부터. 그죠? 압력의 단위가 뭐 미리미리 HG 뭐 어디서 나왔니? 토리첼리 진공시험법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 없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물을. 그죠? 물을 집어넣어 놓고 자, 이렇게 일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위쪽은 이렇게 막혀 있는 이와 같은 단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자관. 그래서 여기에 눈금이 새겨져 있는 단자관을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눈금이 새겨져 있는 단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압력을 전부 다 빼버리면 이거는 내부에는 진공 상태가 되겠죠. 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이 단자관을 여기다가 물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딱 꽂으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될까요? 예? 이와 같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진공 상태를 우리가 제거를 시키게 되면 이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쫙 빨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물이 쫙 빨려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몇 미리만큼 빨려 올라가는가? 1033mm. 즉 다시 말해서 메다로 나타냈을 때는 10.332 메다만큼 빨려 올라간다라고 해서 표준 대기압, 이 대기압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 1Atm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1Atm이 10.332 메다 H2O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10.332 메다 H.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사람이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지 않고 HG 수온을 집어넣었다. 수온의 비중은 13.6이 되겠죠. 그러면 물보다도 13.6배나 더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온을 집어넣었을 때 수온은 몇 미리만큼 빨리 올라가는가? 몇 미리만큼 빨리 올라가는 수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760mm로 표기할까요? 그죠? 760mm만큼 쫙 빨려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760mm HG 이렇게 표기하니까 수온이니까 HG, 밀이니까 760mm만큼 이렇게 빨려 올라간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압력에 대한 개념을 게이지 압력이다, 진공 압력이다, 절대 압력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압력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다. 압력은 중요하다. 그죠? 압력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온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온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온도. 자, 온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섭씨 온도가 나오고 화씨 온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나옵니다. 그죠? 하여튼 온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뭐가 나오느냐? 자, 세 가지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도케이라고 하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도케이 꼴은 273 플러스 도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F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 5분의 9 곱하기 도시 플러스 32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화씨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랭킨 온도라고 하는 것은 도R이라고 표기하는데 도R이 꼴은 도F 플러스 460으로 우리가 랭킨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맞아요? 자, 요 세 가지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문제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 것이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가 같아지는 온도는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하고 같아지는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요게 우리가 F니까 그죠? 화씨 온도가 되겠고, 도시니까 이거는 섭씨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도F하고 도시가 같아지는 온도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죠? 같아지는 온도가 되기 때문에 도F를 X로 하고 놓고 도시도 우리가 X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맞아요? 자, 도F도 우리가 X라고 놓고 X 이꼴은 5분의 9 곱하기 X, 그죠? 더하기 32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플러스 32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자, 5분의 9X 이렇게 되겠고, X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2, 그죠? 마이너스 32 이꼴은 5분의 9 곱하기 X, 그죠? 마이너스 이 X를 5분의 5X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죠? 5분의 5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밑변이 이렇게 같이 통분을 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2 이꼴은 5분의 4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x 이꼴로 놓으면 마이너스 32에다가 곱하기 5분의 4가 아니고 4분의 5로 나타낼 수 있나요? 4분의 5.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가 같아지는 온도는 마이너스 40이다 이 말입니다.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가 같아지는 온도는 마이너스 40이 되겠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가 같아지는 온도는 마이너스 40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와 분자의 정의. 우리 그 원자라고 하는 거하고 분자라고 하는 거, 이 정의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가스에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자량을 계산하는 거하고 분자량을 계산하는 그 원리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지금은 제1강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연소공학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1강으로서 연소공학편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 볼까요? 그죠? 주기율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죠? 주기율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일족 원소에 보면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헬, 그죠? 수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F가 되겠죠. 풀, 레,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칼 이렇게 나옵니다. 칼륨, 칼슘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1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2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3족이다, 4족이다, 5족이다, 6족이다, 7족이다, 이걸 8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8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낸 것이 이게 원자입니다. 원자. 수소 원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 즉 다시 말해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쪼개어 나갈 때 더 이상 쪼개지 않는 상태까지 쪼개어진 상태를 원자라고 하죠.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물질을 쪼개어 나갈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잃지 않을 때까지 쪼개어진 상태를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쪼개어 나갈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릴 때까지 쪼개어진 상태를 원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을 때까지 쪼개어진 상태를 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보면 1족에서부터 시작해서 8족 원소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원소 기호가 있을 때, 어떠한 원소 기호를 우리가 H라고 하는 원소 기호가 있을 때 왼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1번 이렇게 적는 게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가 됩니다. 왼쪽 윗부분에 1g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원자량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H 같은 경우에 분자로 나타나면 H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2라고 표기한 것은 이 g이라고 하는 말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왼쪽 위쪽에 나타낸 이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오른쪽 아랫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 원소 개수가 2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윗부분에 플러스 1가다 또는 마이너스 1가다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겠죠. 가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원소가 주어져 있을 때, 그죠? 어떤 원소가 X라고 하는 말이 주어져 있을 때, small a, b, c, d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에서 A가 의미하는 것은 원자 번호다. 그렇죠?
원자 번호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B라고 주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자량이다. 그렇죠. 원자량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C라고 하는 것은 원소 개수다. 원소 개수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D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가수다라고 가수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이제 과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화학 선생님이 주기율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외워오라.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요?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아, 알규, 인항, 염화, 칼칼. 그죠?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아, 알규, 인항, 염화, 칼칼.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측의 아랫부분에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4번 쭉 가가지고 요게 10번, 요게 10번, 11번이 되겠고 요게 12, 13, 14, 15, 16, 17, 18번 그죠? 요게 19번, 20번 이렇게 나타냈죠. 그죠? 이렇게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능력만 되시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암기하기가 곤란하다. 이것도 암기하기가 곤란하다. 그죠? 암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한 분들은 원자량은 이 원자 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원자 번호가 원자량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그죠? 원자량 계산입니다. 원자량 계산. 원자 번호가 짝수인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원자량이 나옵니다. 원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짝수가 되죠. 그죠? 탄소가 6번입니다. 6번. 그러면 탄소는 6 곱하기 2 하면 12. 탄소의 원자량은 12g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볼까요? 산소. 여기 짝수잖아요. 그죠? 원자 번호가 짝수. 짝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28에 16. 산소의 원자량은 16g이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홀수인 경우에는 곱하기 2 하고 더하기 1을 합니다. 자, 볼까요? 자, 나트륨 볼까? 나트륨. 그죠? 나트륨 이거 한번 볼까요? 나트륨 이거는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곱하기 2 하면은 22가 되죠. 나트륨에 더하기 1 하면 23이 되죠. 나트륨의 원자량은 23g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자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위 공식에 자, 요것을 우리가 1번, 요것을 우리가 2번, 요것을 우리가 3번이라고 할 때 1번과 2번 공식에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긋나는 게. 이 어긋나는 거에 수소는 원자량이 1번이지만은 수소는 원자량이 1g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수소의 원자량은 1g. 자, 그 다음에 베릴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옵니다. 원자 번호가 4번이지만은 짝수지만은 요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8g이 나와야 되는데 이 베릴륨은 9g이 된다 이 말입니다. 9g. 요것도 예외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베릴륨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자, NU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소 NU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질소 NU는 원자 번호가 7번인데 요거는 질량이 14g입니다. 14g이 되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베릴륨 이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 수소는 원자 번호가 1g이고 질량은 1g. 질소는 7g이고 질량이 14g. 원자량이 14g.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거, 염소가 17번이지 않습니까? 그죠? 17번. 요 공식에다가 적용을 하면 홀수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은 34가 되겠죠. 34 더하기 35가 되겠죠. 요 염소는 질량이 35.5g이 됩니다. 35.5g.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량 계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나머지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원자에 관한 기본 법칙, 그 다음 분자에 관한 기본 법칙, 이렇게 나오는데 가스에서는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일반 화학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단위 환상 관계에서 길이, 부피, 질량, 넓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죠?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체, 열, 기초법칙, 챕터 2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죠? 챕터 2가 나오는데, 이 챕터 2는 제 2강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강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연소공학편에서, 그죠? 연소공학편에서 제 1강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뵀었는데요. 어땠습니까? 1강을 듣고 이제 포기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뒤로 가면 쉬워요. 예?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쉽습니다. 그렇죠?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자격증을 이마에 붙일 때까지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